당신 뭐 하는 거야? 칼국수를 아깝게 왜 버려? 됐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 야, 아이고 이 여편네야. 우리가 몇 살인데 이혼을 해? 68살이요.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서요. 남편은 충격적인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깟 칼국수 하나 가지고 왜 이래? 당신 요즘 갱년기야? 그깟 칼국수가 아니에요. 당신이 평생 나를 무시한 거죠. 오늘은 냉면이 먹고 싶다고 분명히 남편한테 말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기만 냉면을 시키고 저한테는 칼국수를 시켜줬죠. 그마저도 제가 잘 먹지 못한다고. 제가 식사를 끝내기도 전에 칼국수 그릇을 가져가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려고 하더군요. 입을 추잡스럽게 벌리며 쩝쩝거리는 모양새를 보니 분해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잡고 있던 칼국수 그릇을 뺏어와 싱크대에 확 쏟아버렸어요. 왜 제가 이혼을 결심했는지 아시나요? 정말로 그냥 음식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45년 동안 쌓여온 무시와 남편의 무례함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는 김순애예요. 올해 68이죠. 남편 박철수하고는 45해를 같이 살았어요. 자그마치 45년이요. 아이 둘 낳아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세월 동안 제가 뭘 먹고 싶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깟 것 가지고. 당신은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우리 형편에 그게 되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어요. 참는 게 편했습니다. 말하면 더 피곤해지니까요. 남편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지 몰라요. 7월 중순이었나? 한여름이었어요. 집 안에 선풍기를 틀어놨는데도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남편은 방문을 열어놓고 누운 채 반소매 러닝셔츠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침 드라마 재방송을 하길래 잠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요즘 들어 귀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60 넘어가니까 확 그러더라고요. 병원 가보니까 노화래요. 보청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안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리모컨을 집어서 볼륨을 3칸 정도 올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3칸. 그런데 당신, TV 좀 작게 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잠 다 깨잖아. 그렇게 크게 틀어놔야 돼? 저는 깜짝 놀라서 볼륨을 다시 낮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잘 안 들려서 그래요. 그거야 당신 귀가 나빠진 걸.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은 짜증스럽게 말하더니 다시 눕더라고요. 그렇게 크게 소리해서 들을 거야? 귀 좀 나아지게 관리를 하든가.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쿡쿡 찌르는 느낌이 들더군요. 귀 관리를 어떻게 해요? 늙어서 안 들리는 건데.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TV 소리 3칸 올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야구 중계 볼 땐 볼륨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데요. 제가 좀 크게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은 고기를 좋아해요. 특히 삼겹살이나 목살 같은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고기 반찬을 합니다. 돼지고기 볶음이든 제육볶음이든 불고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가 안 좋아져서요. 어금니 쪽이 많이 흔들리고 씹을 때마다 아파요. 특히 질긴 고기는 정말 힘들죠. 몇 번을 씹어도 안 넘어가고 잇몸에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고기를 씹다가 어금니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생선을 했어요. 조기조림이요. 부드럽게 푹 졸여서 가시만 발라내면 먹기 편하거든요. 정성껏 생선을 졸였습니다. 간장 양념에 무도 넣고 고추도 넣고요. 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이 자리에 앉더니 상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확 굳는 거예요.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뭔 생선이야? 그 말투가 정말 차갑더라고요. 네, 고기 없냐? 왜 갑자기 생선을 올려? 요즘 제가 이가 좀 안 좋아서요. 고기가 질겨서 씹기가 힘들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러게 치아 관리를 좀 잘하지 그랬어. 나이 들수록 이 관리를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치아 관리를 하지 그랬어? 작년에 제가 이가 아프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돈 별로 없는데 그냥 참아. 임플란트가 얼마나 비싼데.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도 주고 그래야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남편은요? 남편은 자기 조금만 시려도 바로 치과 가요. 작년에 임플란트 2개 했어요. 한 개에 150만 원씩이었습니다. 올해도 하나 더 할 거래요. 나는 이가 안 좋으면 밥을 못 먹잖아. 남자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지.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럼 저는요. 저는 이가 아파도 밥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갔어요. 생선을 입에 넣어도 맛이 안 났습니다. 종이 씹어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생선을 몇 점 먹더니 투덜거렸습니다. 고기가 없으니까 밥맛이 안 나네. 치워 그냥.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이 뜨거웠는데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45년 동안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집에 옷 많잖아. 그거 입어.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등산복을 1년에 두세 벌씩 사죠. 한 벌에 40만 원씩 하는 걸로요. 제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 요즘 경기 안 좋은데.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골프 치러 1년에 10번도 넘게 갑니다. 한 번에 10만 원씩 들어가는데도요. 제가 머리를 염색하고 오면 그 돈으로 반찬이나 사오지. 머리는 왜 자꾸 해?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면도하고 머리 염색도 해요. 한 번 가면 5만 원씩 나오더군요. 제가 백화점에서 10,000원짜리 립스틱을 사오면 그런 거 왜 사? 나이도 많은데.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골프채를 100만 원 넘게 주고 새로 샀습니다. 제가 뭐 하나 사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형편이었던데 그런 걸 사. 아껴야지. 근데 정작 본인 물건 살 때는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건 다 그깟것 취급받으니까요. 그냥 참는 게 편했어요. 싸우는 것보다, 화내는 것보다요.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나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어요. 큰아들 정우한테, 작은아들 정태한테요. 근데 말 못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혼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까 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삭혔습니다. 밤마다 혼자 속으로 울었어요. 화장실에서 소리 안 나게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이었어요. 8월 초였나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부엌이 제일 더워요. 환기가 잘 안 되거든요. 에어컨은 거실에만 있어서 부엌까지는 시원한 바람이 안 들어왔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선풍기 바람을 쐬려고요. 근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선풍기 바람을 받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시원한 거 먹고 싶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냉면 시켜 먹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칼국수 좋아하잖아. 내가 칼국수 시켜줄게. 아니에요. 오늘은 냉면 먹고 싶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냉면이 먹고 싶었거든요. 시원한 동치미 국물에 쫄깃한 면이 들어간 냉면이요. 얼음 동동 띄운 그 냉면이요. 그래. 알았어. 냉면 시킬게. 남편은 그렇게 대답하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풍기 바람을 쐬었어요.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이 온 거예요. 남편이 현관으로 나가서 봉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식탁에 놓더라고요. 자, 왔어. 먹자. 저는 일어나서 식탁으로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냉면을 먹는다는 생각에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꺼내기 시작했죠. 냉면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칼국수를 보고서 생각했죠. 남편이 오늘 칼국수를 먹고 싶었나 보다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어요. 자, 당신 칼국수 왔어. 나는 냉면.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냉면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원래 칼국수 좋아하잖아. 칼국수가 더 맛있어. 제가 냉면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원래 칼국수 좋아했잖아. 내가 잘 골라준 거 알아. 표정 풀고 앉아서 먹어.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냉면을 자기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들어서 면을 후루룩 먹기 시작했어요. 아, 시원하다. 역시 냉면이야. 이 맛이지. 저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칼국수 그릇을 내려다보면서요.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칼국수, 뽀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칼국수. 저는 냉면이 먹고 싶었는데, 시원한 냉면이 먹고 싶었는데, 왜요? 왜 제 말은 안 들어주는 거죠? 앉아서 먹어. 식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냉면을 맛있게 먹으면서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헛웃음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맛있어 보이는 칼국수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칼국수였어요. 근데 오늘은 한 숟가락도 먹기 싫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면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씹었습니다. 삼켰어요. 그냥 뜨겁고 밀가루 맛만 나더군요. 남편은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얼음까지 씹어 먹으면서요. 아, 이 집 냉면 정말 맛있네. 당신도 다음엔 이거 먹어봐. 다음에요. 다음에는 또 뭘 시켜주실 건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칼국수를 조금씩 먹었어요. 근데 먹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왜 제가 냉면을 못 먹는 거죠? 왜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게 무시당하는 거죠? 왜 제가 원하는 건 항상 뒷전인 거죠? 45년 동안 45년 내내 일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언제나 그깟 것이었고요. 남편이 원하는 건 언제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이 제 그릇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그거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아까워. 그리고는요, 제 그릇에 손을 뻗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칼국수를 시켰던 것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차피 남길 줄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돈 아깝잖아. 냉면만 먹으면 속이 차서 안 돼. 뜨거운 국물로 마무리를 해줘야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내심이 다했습니다. 참아왔던 게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주 선명하게요. 45년 동안 가늘게 이어져 오던 실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먹으려고. 그러려고 저랬구나.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쥐고 있던 그릇을 뺏어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그리고 칼국수를 싱크대에 다 부어버렸습니다. 우수수 쏟아지는 면발, 뜨거운 국물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어요. 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버려? 돈이 얼마인데?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됐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겁니다.
뭐? 이혼할 거예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비웃듯이요. 그깟 칼국수 하나 가지고 왜 그래? 당신 요즘 갱년기야? 정신 좀 차려. 그깟 칼국수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른 것 같았어요. 당신이 평생 나를 무시한 겁니다. 내가 뭘 원하든, 내가 뭘 말하든, 당신은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항상 그깟 것 가지고, 당신은 원래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 지금 무슨 내가 TV 볼륨 좀 높이면 잔소리하고, 내가 이 아프다고 하면 참으래요. 내가 새 옷 사고 싶다고 하면 돈 없다고 하면서 당신은 등산복 서너 벌씩 사잖아요. 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면서 당신은 골프 1년에 10번도 넘게 가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신은요?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골프도 가고, 등산복도 사고, 임플란트도 하고, 나한테만 참으래요. 나한테만 그깟 것 취급하잖아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오늘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저는 손가락으로 냉면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내가 냉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당신은 칼국수 시켰어요. 내가 냉면 먹고 싶다고 2번이나 말했는데도요. 그리고 내 칼국수를 당신이 가져가면서 어차피 남길 줄 알았다고요? 내가 왜 남겨요? 내가 원한 게 냉면이었으니까 먹기 싫은 거잖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는지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45년 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5년이에요. 45년. 45년 동안 참았어요. 근데 이제 못 참겠어요. 당신은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기계 취급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당신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살 건데? 돈도 없는데 당신 혼자 무슨 돈으로 살아? 그래서 참고 살라고요. 죽을 때까지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우리 문제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자식들 단체 카톡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야, 정태야, 엄마야. 엄마가 오늘 너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 엄마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너희 아빠랑 이혼할 거야. 놀랐지? 엄마도 이런 말 할 줄 몰랐어. 근데 오늘 정말 한계가 왔어. 사실 엄마가 너희한테 말 안 한 게 너무 많아. 너희 걱정시킬까봐, 너희가 힘들까봐 안 했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지난달에 엄마가 TV 소리 좀 높였어. 요즘 귀가 안 좋아져서. 근데 너희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거야 당신 귀가 나빠진 걸 나보고 어쩌라고? 네. 엄마가 귀가 안 좋아진 게 엄마 잘못이야? 늙으면 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리고 며칠 전엔 엄마가 생선 반찬을 했어.
요즘 엄마 이가 안 좋아서 고기 씹기가 힘들어. 근데 너희 아빠는 그러게 치아 관리를 좀 하지 그랬냐고 그러더라. 엄마가 작년에 임플란트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너희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돈 없으니까 참으래. 근데 너희 아빠는 임플란트 3개나 했어. 올해도 또 할 거래. 그리고 오늘 엄마가 냉면 먹고 싶다고 했어. 정말 먹고 싶었어. 근데 너희 아빠가 칼국수 시켰어. 엄마가 냉면 먹고 싶다고 2번이나 말했는데도. 그리고 너희 아빠는 자기 냉면 다 먹고서 엄마 칼국수를 퍼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당신 어차피 남길 줄 알았어. 엄마가 왜 남겨? 엄마가 원한 게 냉면이었으니까 먹기 싫은 거잖아. 근데 너희 아빠는 그것도 모르더라.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더라. 45년 동안 일했어. 엄마가 뭘 원하든 항상 그깟 것 가지고 그랬어. 엄마가 새 옷 사고 싶다고 하면 집에 옷 많잖아. 그랬어.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돈이 어디 있어. 그랬어. 엄마가 머리 염색하고 오면 그 돈으로 반찬이나 사오지. 그랬단다. 근데 너희 아빠는 등산복 1년에 서너 벌씩 사. 골프는 1년에 10번도 넘게 가. 이발소 가서 머리 깎고, 염색하고, 면도하고 와. 엄마는 참아야 하고, 너희 아빠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게 부부야. 이게 사랑이니? 엄마 이제 못 참겠어. 68살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너희 아빠는 지금도 그 나이에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 나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나가서 살 거야. 혼자서라도 살 거야. 너희한테 미안해. 엄마가 너희 아빠를 버리는 것 같아서. 근데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이해해주지 못해도 괜찮아. 글을 다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카오톡 보내는 게 어려워서 손이 느려서 한참이 걸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당신, 애들한테 헛소리 하지 말고 나와. 야, 박순애. 나와. 당장 나와서 얘기해. 남편이 방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45년 동안 참았던 게 다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시원했어요. 마침내 말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현관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어요. 거실에 큰아들 정우, 작은아들 정태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회사도 안 가고 온 거예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태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그만 참아요. 얘들아, 엄마, 저희가 어제 밤새 얘기했어요. 형이랑 정우도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희도 물론 아빠가 저희 아버지니까 연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엄마 인생도 인생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희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 이거요. 정태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저희가 십시일반 모았어요. 형이랑 저랑, 형수님이랑 제 와이프까지 다 같이 모았어요. 여기 3천만 원 있어요.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엄마가 살고 싶은 집 구하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그리고 엄마, 생활비는 저희가 매달 드릴게요. 두 집에서 나눠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TV도 크게 듣고, 냉면도 먹고, 머리도 염색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요. 새 옷도 사시고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엄마. 저는 그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68년을 살면서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나요? 엄마 인생 사세요. 이런 말을요. 저는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미안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퀭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더라고요. 너희들 왜 왔어? 회사는 너희까지 왜 이래? 정우가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아빠, 저희 엄마 모시고 나갈 거예요. 뭐? 너희들까지 진짜 왜 그래? 니네 엄마가 어제 뭔 짓을 했는지 알아? 야, 갑자기 멀쩡한 칼국수를 갖다가 버리더라. 나원, 노망이 났나? 아빠, 정태가 큰 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는 저희 아버지세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도 저희 어머니세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죠.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저희가 모른 척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고작 냉면 하나 가지고 너희까지. 냉면 하나가 아니에요, 아빠!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45년이에요. 45년 동안 엄마가 참아온 겁니다. TV 소리, 치과 치료, 새 옷, 여행, 머리 염색, 그리고 냉면까지. 엄마가 원하는 거 단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요. 근데 아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셨잖아요. 그게 공평해요. 그게 부부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가 TV 볼륨 조금 높였다고 귀 관리 좀 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엄마가 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참으라고 했다면서. 아빠는 임플란트 3개나 하셨다면서요.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돈 없다고 했으면서 아빠는 골프 1년에 10번도 넘게 가셨잖아요. 정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신 거죠? 엄마는 아빠 밥만 하고 빨래만 하고 청소만 하는 기계인 줄 아신 거죠? 정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엄마 편을 들 겁니다. 엄마가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도울 거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으니까요.
정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짐 싸요. 그렇게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화장품, 책 몇 권. 45년을 산 집인데 제 짐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45년의 흔적이 이렇게 작다니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45년 동안 고마웠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렇게 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나올 수 있었어요. 아들들이 구해준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역 근처에 있는 투룸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참 넓었어요. 무엇보다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TV 볼륨 조절할 수 있는 곳.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을 수 있는 곳.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 짐을 다 풀고 아들들이 돌아간 뒤에 저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요. 햇살도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그 바람을 맞았어요. 자유롭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요? 그날 저녁, 먹고 싶은 음식들을 여러 개 떠올려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음식, 냉면이었어요. 주변 식당에서 냉면을 포장해서 왔습니다. 물냉면 하나, 만두 하나. 시원해 보이는 동치미 국물에 쫄깃한 면이 들어 있었어요. 고명도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얼음도 둥둥 떠 있었고요. 차갑고 시원하고 새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냉면을 다 먹었어요.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요. 68년 만에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습니다. 누가 시켜준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걸 먹었어요.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매일매일이 신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누가 깨우지도 않고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TV를 보고 싶으면 볼륨을 제가 조절했어요. 크게 들어도 작게 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제가 먹고 싶은 걸 시켰어요. 냉면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먹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친구들을 만났어요. 45년 동안 자주 못 만났던 친구들이요.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순애야, 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10년은 젊어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내 인생을 찾았어. 그 인간을 두고 나왔거든. 그러자 친구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순애야. 진작 그럴 걸 그랬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작 그럴 걸. 근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큰아들 정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무 잘 지내. 너는? 네, 저도 잘 지내요. 엄마, 그런데요.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집에 가보니까 혼자 라면만 끓여 드시고 TV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집도 엉망이고요. 그리고 엄마 얘기를 자꾸 하세요.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언제 돌아오냐고요. 그리고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요. 제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근데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정우야, 네, 엄마, 엄마는 안 돌아갈 거야. 네, 45년 동안 참았어. 근데 이제는 못 참아. 너희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도 엄마는 안 돌아갈 거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 거야.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네, 엄마, 알겠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할게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 아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어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니까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며칠 뒤 작은 아들 정태가 놀러 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정태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고마워. 엄마, 요즘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응, 다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그래도 혹시 외로우시면 외롭지 않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45년 동안 누군가랑 같이 살면서도 외로웠어. 근데 지금은 혼자 살면서도 안 외로워.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정태가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진짜로요. 내 엄마가 멋있지? 우리는 같이 웃었어요. 그리고 정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빠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니신대요. 우리 마누라가 냉면 때문에 이혼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그게 냉면 때문이 아니라는 걸. 45년 동안 쌓인 무시와 무례함 때문이라는 걸. 냉면은 그냥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야. 마지막 한 방울이었던 거지. 맞아요, 엄마. 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빠 문제예요. 엄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내 말이 맞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어요. 저는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한 번도 못 갔던 여행이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가고 싶으면 가요. 산 위에서 단풍을 보면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순애야, 너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얼굴에서 빛이 나. 나 행복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서 눈을 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이 예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였어요. 남편 번호였거든요. 여보세요? 순애야, 남편 목소리였습니다. 4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지요. 왜 전화했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 나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했어.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혼자 밥하고, 혼자 먹고, 혼자 자면서.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이제 알았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늦었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45년 동안 당신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으니까.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45년이 지워지나요? 안 돼. 알아. 그럼 됐어요. 이제 그만 전화 끊을게요. 순애야,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당신 행복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을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68년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그래, 잘 됐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안녕히 계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봤어요. 이상한 마음에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해방감도 있었지만 안타까움도 섞여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후회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요.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어요. 괜찮습니다. 이해 못해도요. 제가 행복하면 되니까요. 남편이 또 자기만 먹고픈 걸 시켰던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그건 냉면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요. 평생 참아온 제 인생의 마지막 참음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저는 참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죠. 사소한 거지만 아주 중요했던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남은 이 하루하루를 정말 원하는 대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은 건 냉면인데 누군가가 당신은 원래 칼국수 좋아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참지는 않으시지요? TV 볼륨을 낮추고 계신가요? 여러분 귀가 안 좋은데도요? 새 옷을 사고 싶은데 집에 옷 많잖아 라는 말을 듣고 계시거나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어 라는 말을 듣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상대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이제 그만 참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68살에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어요.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의 행복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드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